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텔 원 API 기반 고성능 머신러닝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최근 성능이 개선된 CPU와 GPU, FPGA 등의 가속기를 활용한 컴퓨팅이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 IT 기업인 인텔에서는 다양한 가속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원 API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텔의 기술 파트너인 테라텍은 이러한 다양한 가속기 컴퓨팅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해인 2022년에 두 번의 원 API 웨비나를 개최하였고 2023년 올해에는 지난 1월부터 인텔 원 API 기반의 고성능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전자신문 올쇼TV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웨비나와 같이 최봉영 실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테라텍 융합솔루션그룹의 최봉영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실장님. 네. 네, 지난 웨비나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2023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사회적으로는 코로나도 이제 거의 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IT 산업에서는 뭐 인공지능과 함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오늘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뭐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처럼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난 웨비나에서는 사이킷런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2023년 인공지능 분야에서 보이는 새로운 경향, 그다음 소프트웨어 최적화,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의 중요한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하나인 파이썬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웨비나는요, 1시간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70분에서 80분 정도의 발표 후에 약 10분 정도 Q&A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중에도 대화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서로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Q&A 시간에는 대화창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한 3-4가지 정도를 선별을 해서 실장님이 대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선 오늘 아젠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젠다는 전체적으로 인트로덕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또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왜 이 세미나를 하게 됐는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고성능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그 AI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많이 커버할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그 인공지능에서 차지하는 게 어떤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넘파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갈 건데요. 이 넘파이를 사용해서 성능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뭐 큰 회사에서 하는 세미나들이 보면 자사 제품 선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인텔에서 지금 이 세미나를 스폰서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인텔의 제품을 조금 더 많이 고객들이 사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에는 이제 그런 좀 상업적인 부분도 당연히 이제 그 밑에 깔려 있겠지만 어떤 정보를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물론 기존에 쓰시고 있고 알고 있던 분들은 당연히 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걸 좀 더 활용하면 내가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이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개를 한번 시작해 드릴게요.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뭐 지난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화이트박스라고 부르는데요. 인텔 기반의 이제 국산 서버예요. 국산 서버 국내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93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약 3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서버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외에 스토리지, 그리고 또 AI나 빅데이터 관련된 솔루션도 저희가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비즈니스 기반의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왜 그러면 테라텍이라는 회사가 왜 인텔의 이 세미나를 진행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당연히 인텔이랑 또 그 외에 뭐 HP, 델 여러 큰 회사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들은 학교나 국가연구소, 뭐 제조, 보통 이제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그런 회사들을 포함해서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객들을 모시고 주로 IT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파트너십에 의해 갖고 인텔의 완 API 테크놀로지 이제 파트너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 파트너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는 누구냐? 저는 이제 전에 인텔에 근무했었고요. 그 전에 뭐 HP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HP를 다녔던 건 아니고 컴팩이라는 회사 다녔었는데 컴팩이 HP 합병이 됐죠. 아마 그 시절 얘기도 조금 나올 거예요. 오늘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인텔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일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인텔에서 이런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티피케이션 자격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그 C++, DP-C++에 관한 이제 자격, 그리고 오픈MP에 관련된 자격, 그리고 머신러닝에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머신러닝에 관련된 인텔 완 API에 관련된 저의 그 서티피케이션을 위해 가지고 이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교육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굉장히 많은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이제 올해부터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뭐 거의 풀렸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많은 교육이 진행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오셔서 실제로 만져보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하는 교육이랑 이게 온라인 상에서 하는 교육이랑 효과 차이가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웹상의 세미나나 뭐 교육도 계속 진행하겠지만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 또 서로에게 좀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제 이메일 주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중에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세미나 끝나고 그 발표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일로 요청한 게 아니라 설문지에. 근데 저희 회사 내부 사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일부 이제 그 NDA가 없는 고객한테 나가면 곤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정리하느라고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기를 놓쳤는데 요 웨비나 끝나고 한 일주일 이내에 그 올쇼 TV 홈페이지에 보면 그 웨비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조금 약간 좀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정리된 내용이 PDF 파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거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안 그러면 뭐 와서 세미나를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세미나를 한 번 더 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올쇼TV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테라텍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렇게 4개, 지금까지 진행했던 3개 세미나와 오늘 진행하는 이 세미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 작년 5월에 진행했던 세미나는 사실은 오늘 그 오신 분들을 이제 저희가 등록하신 분들을 보니까 프로그래머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기획이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첫 번째 했던 세미나는 조금 프로그램 개발자, 특히 C++ 개발자를 위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들으면 도움이 되시는 내용으로 했지만 이제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 완 API가 뭐고 그럼 거기에 툴킷이 있는데 그 중에 베이스 툴킷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몇 줄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CPU도 100% 사용하고 있죠. GPU도 100%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GPU도 좋고 CPU도 좋고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는 다 써서 계산을 하도록 만들자. 라는 게 이제 그 완 API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FPGA가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사람들 얼굴이 보이죠. 그러면 사람 얼굴 옆에 사각형이 보이고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카메라가 사람 대신 누가 왔다 갔는지를 인식하고 집 앞에 지나간 차가 컬러가 뭐 어떤 컬러였고 번호판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알아내고
그리고 뭐 우리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디자인을 조금 바꾸면 속도가 뭐 300km까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시뮬레이션 해내고 뭐 비행기 등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팅 자원을 다 쓰지 못하고 CPU 중에 뭐 8분의 1만 쓴다든지 GPU를 뭐 안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날씨를 예보를 해야 되는데 예보를 하는 계산이 모레 결과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원을 최대한 많이 쓰자. 그런 방법을 OneAPI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가상현실,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다음에 뭐 코로나 그 백신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모든 연구들이 이렇게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컴퓨팅 랭귀지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나왔으니까 같이 쓰면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취지 아닐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했었던 두 번째 세미나에는 오픈MP라고 하는 걸 발표를 드렸는데요. 오픈MP 내용도 역시 프로그래머들이 조금 포트라인이나 C++ 프로그래머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프로그래머 분들은 그거를 알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뭐 내용을 대충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 CPU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면 GPU로 보냈다가 다시 CPU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뭐 이렇게.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주제가, 그 작년의 주제들은 그 프로그래머들이라든지 개발자들이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었다고 하면, 올해는 머신러닝인 거,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이제 잡고 있고요. 근데 인공지능을 하니까 물론 인공지능의 개발자들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 게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 참석하시는 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물론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죠. 근데 그거보다는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에 뭐 일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머신러닝은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루에 담배 피는 담배 개피수, 그리고 아마 이 Y축은 사망률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다라고 하는 이 가상 어떤 이 선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20개 피면 이 사람은 언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은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사이킷런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오픈소스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텔에서 그 확장을 했어요. 인텔 익스텐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쓰면 아까 말한 대로 CPU, GPU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 가지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미나를 했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세미나는, 자, 이제 지난번 세미나에 있어서 이어서 고성능 머신러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해주는 AI나 하이 퍼포먼스 관련된 모티베이션 부분이 크게 하나가 있고, 뒤에 실제로 이제 AI를 하시는데 파이썬을 많이 써요. 근데 이 파이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등록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완전 개발자분들만 포커스하면은 조금 너무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급적이면 들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꾸몄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그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오늘 왜 우리가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파이썬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티베이션, 왜, 무슨 동기로. 첫 번째, 우선 이제 2023년인데요. 그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물류, 그다음에 뭐 헬스 쪽, 그다음에 그 금융회사, 그다음에 뭐 리테일, 뭐 도소매라든지 뭐 정보 부분, 에너지 부분, 다음에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인공지능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1770몇 년인가요? 그때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계화가 시작이 됐죠. 사람 손에서. 그 이후에 전기등과 함께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3차,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하는데, 제가 우리 사회자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4차 산업혁명이나 네, 인공지능하고 네, 그 우리 사회자분하고 네. 어떤 관련이 있다, 안 그럼 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뭘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제 나는 인공지능이 뭐 아무리 발달해도 그냥 재미있게 이걸 즐기면서, 마치 증기기관이 발명됐을 때 시대에 사는 사람이 나는 그 뭐 기차 타고 다니면 되지, 그리고 공장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약 한 20여 년 전에, 20년 좀 더 됐나요? 제가 이제 그 컴팩이라는 회사, 지금 HP 합병된 그 회사에 다닐 때, 네이버가 처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서버를 굉장히 많이 샀겠죠. 근데 그쪽에다가 이제 서버를 팔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보너스를 받아간 저희 회사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 최근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때 네이버 주식을 좀 사놨었으면 한 100만 원, 한 500만 원, 그 정도 그때 받았던 보너스가 분명히 그거보다 작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받았던 보너스가 그 중에 한 반만 떼갖고 주식을 사놨으면 지금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건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AI 이 큰 요거 앞에서 뭔가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고, 뭐 뭔가 뭘 준비를 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뭔지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요 그 세미나가 그런 이해를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2023년엔 인공지능에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조금 더 뭐 핫토픽이 있느냐 그래서 그 구글 서치를 해보니까 이 웹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뭐 특정한 이 웹사이트에 제가 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Generative AI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도 이제 조금 긴장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특별히 시간을 잡았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뭐냐? 그때 생성형 AI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챗 GPT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 11월 말에 오픈해가지고, 뭐 MS가 이제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죠.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 이 챗 GPT가 주는 인터페이스,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딥러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충격이나 변화만큼 이것도 큰 걸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왜 오늘 머신러닝을 배우고 고성능이 필요한가까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캡처했어요. 이건 이제 제 건데 제 아이디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 챗GPT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너레이티브 AI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사람이 마치 해주는 것처럼 제 리포트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한국말로 해줘. 나 영어 잘 못하니까. 그랬더니 한국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딥러닝이 처음 나오면서 시각적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누구다, 차다, 번호판이 뭐다, 이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우리 자연어 문제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풀지 못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말을 하는, 지금 여기 그 챗GPT하고 연결되어 있는 음성 소프트웨어 그 앱인데, 이걸 깔면 현재는 제가 한 거는 영어인데 말로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 물어보고 답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물어봤어요. 원 API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혹시 네가 좀 순서를 한번 만들어 줄래 했더니 밑에 순서를 만들어 줬는데, 이 순서 내용이 제가 하려는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대학가에서도 자기 리포트를 챗 GPT로 해갖고 내는 거를 이게 구분해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이게 챗 GPT는 언어에 대한 부분인데, 언어뿐 아니라 뭐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도안을 해내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이 부분들이 이제 세상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렇게 오픈 AI에다 투자를 미리 좀 잘한 거겠죠. 근데 저희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이 있는 분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배워서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경제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 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나는 그냥 챗GPT 재밌으니까 나 그냥 쓰고 그다음에 내 사진 찍은 거 거기 달인가요 뭐 이런 데다 맡겨가지고 예쁘게 좀 꾸며주고 이런 거로 가시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보면 그 제너러티브 AI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그 GPT의 T가 G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건데 이 트랜스포머가 뭐냐면 그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구글 엔지니어로부터 제안이 됐었는데 사실 구글은 이걸 이제 숨겨놨었죠. 근데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1950년대 만들 때는 이게 뭐룰 기반이라 그래가지고 뭐 누가 어디를 가는 그 전문가들이 엑스퍼트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널리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 옷이 어떤 거냐 뭐 이 부분 해갖고 룰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갖고 조금 이제 다운이 되다가 1980년대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안이 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머신러닝 그러니까 뭐 회귀직선을 찾아내 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됐었는데 우리 시각 처리 예를 들면 그 사진을 보고 이게 누군지 알아낸다든지 또 둘이 지금 둘이 예를 들어 이제 뭐 껴안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껴안는 건지 안 그러면 싸움하는 사람이 껴안는 건지 이런 건지 알아낸다든지 이거를 사람이 보지 않고 컴퓨터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때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의 큰 이제 그 여러 가지 캐테고리 중에 그 방법론 중에서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신경망 중에서 심층 신경망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이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컴퓨팅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했어요. 근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우리 시점과 그 CPU 및 뭐 GPU의 여러 가지 그 연산 능력 향상이 큰 이제 결합이 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딥러닝이 이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냈는데 그런데 그 이 언어의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언어의 문제는 그 신경망이 지나가다가 뒤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 해야 되는 왜냐하면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 뒤에 나는 동사가 계속 현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저께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과거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yesterday란 말이 앞에 나오면 나오는 뒤에 동사가 과거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신경망이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신경망으로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 했다고 현재 보이는 거죠. 물론 여기도 약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를 쓰려면 옛날에 딥러닝 우리 처음 했을 때 신경망보다 훨씬 더 큰 컴퓨터와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되는 그 하이퍼포먼스 고성능의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이썬의 고성능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고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로지컬하게 잘 짜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하드웨어도 준비돼야 되지만 그 중에 이제 작은 부분이라도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제너러티브 AI와 함께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잠깐 시간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제너러티브 AI가 세상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스템을 그 제너러티브 AI, 생성 AI로 또 만들고 서비스를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시기에 때 맞춰가지고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왔어요. GPU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GPU는 인텔 GPU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인텔은 이미 GPU를 만들어 왔지만 외장 카드는 만들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제 카드가 직접 나와 있는데 이게 특정 연산에 일반적인 연산에서는 CPU가 굉장히 계산을 잘합니다. 근데 특정 연산에서는 이제 GPU가 계산을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그 인텔 CPU는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이제 코드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AMX, Advanced Matrix Extension이라고 하는 이 익스텐션이 포함됐다는 부분.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하시는 부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그 컴퓨터 구조를 좀 아시는 분은 이게 왜 그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좋은가에 대해서 이해를 금방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닌 분은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 10배 또는 뭐 100배씩 계산이 빨라질 수 있구나.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될 부분에서 레지스터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부분이 추가되고 티멀, 그래서 이게 그 타일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매트릭스 곱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산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요 CPU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CPU가 발표된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그 시스템을 싸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바로 그렇게 성능이 빨라지고 뭐 제너레이티브 AI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의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이제 CPU를 장착한 시스템을 해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돌아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모디파이를 해줘야 돼요. 물론 모디파이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 리컴파일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One API가 있는 겁니다. One API 안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One API를 쭉 들어가서 이제 새로 어나운스된 그 2023 버전의 One API를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AMX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 2023 One API에 들어있는 컴파일러로 컴파일 하게 되면 그 아까 새로운 CPU에 들어가 있는 추가된 그 부분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럼 옛날 건데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도 하위 호환성이 있습니다. 옛날 것도 잘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CPU에 들어있는 특성은 옛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런 One API 같은 걸 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 4월 4일 날 발표된 내용도 추가되어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을 잘 쓸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새로운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 요게 지금 요 세미나를 진행하고도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사회에 관련된 또 IT 그 자원에 관련된 전체적인 백그라운드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주제는 사실은 뒤에 커버될 부분은 파이썬에서 속도를 높이는 부분인데, 도대체 파이썬이 뭐길래, 그래서 인공지능과 파이썬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요, 가장 AI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랭귀지가 뭐냐라고 찾아보면은 당연히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파이썬이 1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찾아가지고 버클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무슨 버클리 대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들어가서 보면 역시 여기서 파이썬을 가장 먼저 추천하고요. 물론 뭐 자바나 C++ 같은 언어도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선호되는 언어로는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뭐 공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회사에서 자기는 관리자지만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파이썬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뭐 줄리아 이런 뭐 굉장히 고성능 랭귀지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most popular 랭귀지, 그러니까 꼭 AI가 아니라도 학교에서 뭐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든지, 뭐 안 그러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맣게 로봇을 만든다든지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뭐 스태티스티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역시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미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파이썬은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great하고 easy하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tackling just about every imaginable coding task,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코딩 짤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언어가 좋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이 이제 빨라요. 그러니까 컴파일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슈도 랭귀지 같은 거로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게 샘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럴 때 직접 내가 짤 필요 없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코드라든지 뭐 이렇게 가져와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쉽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면서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 당연히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huge number of libraries인데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자체에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뭐 라이브러리 도서관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 등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텐서플로우 가져와서 쓰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 가져와서 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AI 부분에 있어서 포터블리티가 굉장히 좋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파이썬은 느립니다.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속도는 빨라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근데 수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특히 루프, 그러니까 for 루프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느리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운영이 약간 좀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제 노트북에 있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뭐냐면 여기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예요. 이 라이브러리를 아까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시간을 재는 이제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이제 가져오고, 그다음에 스타트 타임 시작하는 시간을 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부터 만까지의 이제 쭉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0 만까지 넣어놓고 그거를 합을 구하는 거예요. 합을 구하는 건데 이 합을 구하는 시간을 이렇게 재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약 한 8초. 이게 지금 만까지 더하는 계산을 다시 10,000번 돌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계산하면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여기 8초 정도 걸린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느린 겁니다. 근데 같은 코드를 R이라고 하는 다른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코드로 한번 똑같이 돌려봤더니 여기서는 3초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R 코드에도 지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R 코드를 이 루프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비슷하게 똑같은 로직으로 해갖고 돌렸는데 여기가 지금 3초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코드보다 더 늦으니까 굉장히 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느리지만 이 느린 걸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주로 설명드릴 이 numpy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 속도를 개선할 거예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배, 뭐 또는 10배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라진 계산 가지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챗 GPT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numpy를 쓸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거는 아까 지금 했던 똑같은 코드인데요.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8초 정도 걸렸었죠. 이번에 8초 정도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초 정도 걸렸고 나왔어요. 근데 동일한 코드를 지금 여기 보시면 numpy를 가져왔어요. numpy를 가져왔고 돌렸는데 이게 0.07초 걸렸어요. 87초 걸리던 게 거의 100배 빨라졌잖아요. 같은 계산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위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어레이라고 하는 거로 변환시켜서 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어레이로 잡아가지고 바로 계산했더니 0.05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아까처럼 그렇게 프로그램 짜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짜로 폴루프를 짜지는 않는데 혹시 아직도 그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다면 numpy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numpy를 어떨 때 활용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근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자는 것은 머신러닝이나 그거 외에 다른 계산이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수행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세미나에 머신러닝에 KNN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K Nearest Neighbor라고 해서 실제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게 데이터가 커브 타입이라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미국의 산림청에서 30m 곱하기 30m씩 이렇게 돼 있는 산림을 구분해서 이게 뭐 화렵수냐 뭐 열대림이냐 이런 식으로 8가지로 구분을 했고, 근데 그거를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딱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이건 지금 돌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돌렸을 때 그 이런 최적화를 하지 않고 돌리면 88초 걸려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거를 최적화를 해갖고 돌리면 4.7초가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카메라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공항에서 지나오는 사람들의 열성 카메라를 가지고 뭐 이렇게 코로나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아낸다고 할 때 지나갔는데 88초 있다가 아까 1분 전에 지나간 사람이 뭐 열이 높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자동화 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자동화 시키는 시스템에서 4초도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즉각 0점 몇 초 안에 끝내야 되겠죠. 이렇게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한 열 몇 배 차이 났다. 이렇게 이제 19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게 취지인데,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은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는 몰라. 무조건 난 쓰면 돼. 그냥 시키는 대로 쓰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나온 대로 쓰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벡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 벡터라이제이션과 나머지 뭐 메모리 관리 기능 등에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CPU 구조를 조금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U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CPU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CPU라 하면 그 안에 그 ALU라고 해서 이제 그 연산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 있어요. 그리고 레지스터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앞에 고속에 그렇지만 작은 아주 비싼 메모리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 레지스터에다가 1하고 3을 놓고 ALU에 있는 계산을 팍 찍어내면 더하기를 찍어내면 4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곱하기를 찍어내면은 뭐 2하고 3을 넣고 곱하기를 찍어내면 6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4GHz면 40억 번인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인스트럭션 셋이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트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CPU가 나올 때 이 인스트럭션 셋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계산을 2번에 하던 거를 이번에 새로 나온 CPU에서는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빨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쓰던 CPU는 3GHz인데 지금 나오는 새로운 CPU는 2.5GHz인데 옛날 게 더 빠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왜 지금 그 CPU가 더 빠를 수 있냐면 이 인스트럭션 셋이 추가가 되면서 옛날에 5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될 거를 한 번에 계산해 주도록 만들어준 명령어가 추가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새로 이제 찍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지스터 옆에 캐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캐시랑 뭐 이제 뭐 발음에 따라 캐시는 현금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캐시가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캐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옆에 주는 조그만 뭐 주머니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캐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PU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에 실제로 내가 계산할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와 있죠. 근데 이것들이 그 캐시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올라와서 ALU 연산 장치에서 이제 클락이 움직이면서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캐시에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이쪽에 많이 올려놓을까? 이게 속도를 높이는 이제 큰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사회자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이제 받게 되는데 네. 전화번호를 이제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기억시키잖아요. 네. 근데 혹시 기억시킬 때 이름 어떻게 기억시키세요? 이제 제 이름이 있다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있다. 물론 전화번호 안 줬어요. 예. 저는 예전에 이제 핸드폰 없었을 때 그때는 전화번호 수첩에다가 가나다 순으로 적었던 가나다 것 순으로 같습니다. 적고요. 네네. 지금도 이제 뭐 제 이름이 최봉룡이니까 최봉룡하고 이름이 이제 적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봉룡 그리고 뭐 옆에다 테라텍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2023년 뭐 4월 세미나 이렇게 멘트를 하나 주고 나중에 찾을 때 최봉룡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뭐 테라를 친다든지 다른 네. 걸 치면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그게 없고 수첩이 있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찾아놓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가나다 순으로 찾아보는 전략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날짜별로 쭉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날짜별로 찾아보는 전략인데 두 가지 다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순으로 만들었을 때 좋은 건 나중에 찾기, 뭐 이름을 기억할 경우에는 찾기 좋은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경우에는 거의 찾을 수가 없죠. 그때 작년 3월에 만났던 사람 같은데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만약 우리 날짜별로 기록했다면은 3월 걸 찾으면 근데 그때 찾을 때 보면 3월에 만났던 다른 사람까지도 네.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들을 지금 캐시에 올려가지고 레지스터를 올릴 때 뭘 올리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로컬리티라고 하는 뭐 이론이고 실제로 적용이 돼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면 그 옆에 있던 것들을 다 같이 갖고 옵니다. 줄지어져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 내가 그 어떤 데이터를 썼으면 그 옆에 있는 데이터도 그 썼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고 캐시로 같이 올려놓거든요. 이거는 뭐 이런 로컬리티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 로컬리티는 내가 어저께 자료를 볼 확률이 3년 전 데이터를 볼 확률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만약에 서울에 비가 온다 그러면 인천에 비가 올 확률이 높지 부산에 비가 올 확률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데이터의 연관성을 이제 따져가지고 캐시를 올리게 되는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잘 올려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속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 외에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뭐 워킹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OS에서 관리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메모리에서 뭘 캐시에 가져오느냐 이거를 잘 가져오면은 빨라진다. 그다음에 레지스터 옆에 있는 이 레지스터의 길이가 짧으면은 데이터를 얼마 못 가져오고 있죠. 근데 레지스터의 길이가 길면 거기다 많은 데이터를 갖다 놓고 또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그 CPU가 레지스터 길이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연산할 수 있는 그 명령어 내용도 아까 AMX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매트릭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가 추가돼서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풀리 써야지 저희가 이제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인데요. 이게 이제 벡터라는 말을 이제 처음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뭐 이렇게 들은 분도 있을 거고 수학에서 들은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벡터라이제이션이 속도를 높이게 되는 이제 가장 큰 키가 되겠습니다. 근데 벡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 벡터가 뭐지? 하고 한번 알아보면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글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 수학, 물리학, 컴퓨터 등 분야에서 그 벡터가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줘요. 대단하죠. 진짜로. 이제 옛날에 구글에 물어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자기가 그냥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아직 이 중에 거짓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벡터라고 하면요. 정수면 정수, 안 그러면 실수면 실수 같은 성격의 데이터가 열을 지어져 있는 걸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뭐 힘과 방향을 갖는 이런 거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벡터가 같은 타입의 데이터, 정수면 정수 타입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벡터라이제이션은 뭐냐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그랬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IMD라고 하는 개념도 뭐 같이 많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생성형 AI의 뭐 한 단면을 보고 계신데 여기서 벡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벡터에다 우리가 갖고 있는 1, 2, 3, 4의 데이터를 1, 2, 3, 4, 5, 6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그 벡터 레지스터를 집어넣고 계산 속도를 빨리 나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컴퓨터 안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레지스터가 있었습니다. 요 레지스터에 있는 걸 가지고 요 계산을 찍어가면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 레지스터가 우리가 64비트 컴퓨터니까 64비트겠죠. 근데 뭐 편의상 이렇게 작게 표현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안에 256비트짜리 레지스터도 있고 512비트짜리 레지스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그 벡터라고 하는 게 같은 데이터가 연결된 거라고 하니까 쭉 넣어놓고 한꺼번에 더하면 16번 계산이 한꺼번에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걸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벡터화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1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2하고 5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때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계산을 하느냐. 그죠? 이럴 경우에 CPU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걸 다 일일이 캐시에서 레지스터 가져와서 계산하고 또 넘겨주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그렇지 말고 지금 이렇게 512비트짜리 레지스터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하나씩 놓고 이렇게 계산하면 그다음에 3 더하기 2는 5라고 계산하죠. 그다음에 또 5 더하기 3, 8을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1, 2, 3, 4 요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3 이거를 이 큰 레지스터에 놓고 벡터 애드라고 하는 계산으로 팍 찍어서 16개의 계산을 동시에 하자. 그러면 아까 한 번씩 계산할 때보다 16배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근데 그게 안에 코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스레드가 여러 개 있으면 동시에 8개. 그러니까 16배 계산을 하는데 그걸 다시 8개 코어에서 한다면 96배가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드웨어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도 이미 컴파일러나 소프트웨어도 준비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까 그 for loop처럼 그렇게 짠다 그러면 그때는 이걸 다 못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써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직접 자기가 다 구현하기 힘드니까 MK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Math Kernel Library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계산을 내가 일일이 신경 안 써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MKL이라고 하는 Math Kernel Library를 numpy가 안에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numpy만 쓰면 내가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8초 걸리던 게 0.06초, 거의 100배 빨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네요, 그죠? 실제로 8초 걸리던 게 0.07초, 100배 정도 빨라진 거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파이썬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부분을 보면 우리가 파이썬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이 리스트는 이렇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메모리 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 뒤에 2가 어디 있다는 위치를 알고 있고 2 뒤에 3이 어떤 이런 위치를 알고 있는데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의 성격이 이 리스트에 뭐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정수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1을 읽어올 때 아까 내가 전화번호를 작년 3월에 만났던 사람을 찾으면 그 옆에 다른 사람들까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1 옆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쓰고 싶은데 쓸데없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되니까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numpy를 쓰게 되면 array라고 하는 데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는 데이터가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을 딱 읽어올 때 실제로 그 캐시 라인에 뒤에 데이터들이 다 같이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레지스터에다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numpy는 메모리 사용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시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캐시를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란을 가져올 때 한 줄씩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면 이 한 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첫 번째 한 줄에 요 두 번째 계란을 먹고 싶고 그 다음 줄에 뭐 다섯 번째 계란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갖고 올 때는 줄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쓸 때는 하나씩 쓰니까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하나만 가져오려고 그래도 그 하나만 가져오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쓸 거라고 가정하고 같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한 팩씩 갖고 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 중에 하나만 쓰고 버리면 CPU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낭비가 많이 돼요. 근데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타입인 리스트 타입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읽어올 때마다
뭐 메모리도 괴로워하고 캐시도 괴로워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넘파이로 옮기면 그런 것들이 다 배열로 만들어지면서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만 읽어도 다 같이 읽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벡터 계산, 한꺼번에 16개씩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로 넘기기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 원리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 이게 왜 이걸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웬만하면 이걸 쓸 수 있는 쪽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티규어스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가 연속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파이썬에 있는 리스트 타입은 컨티규어티를, 그러니까 그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근데 그 넘파이의 어레이를 쓰게 되면 연속성이 보장이 되고 그래서 속도가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파이썬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인 속도 저하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아끼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신다면 무조건 넘파이를 쓰셔라. 넘파이뿐 아니에요. 사실은 사이파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and other scipy and other vectorized librarie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냥 파이썬 설치할 때 주어지는 그것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그 머신러닝 할 때 사이클런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쓰시면 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걸 가는 이제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게 인텔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좀 이따 뭐 넘파이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인텔의 그 OneAPI 툴킷은 CPU, GPU, FPGA 다 쓸 수 있는 통합 툴킷인데요.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OneAPI AI Analytics 툴킷에 들어있습니다. 이 툴킷을 이거 무료예요. 물론 이제 유료 서비스를 받고 쓰셔도 되지만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이렇게 그 인텔 옵티마이즈드 파이썬이 있고 그 안에 넘파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쓰세요. 이거 쓰시면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냥 쓰는 파이썬하고 코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바꿔도 됩니다.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걸 설치해서 쓰시면 코드 레벨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좀 이따가 넘파이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가보면 거기에 인텔 그 one MKL 그러니까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넘파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텔이 이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드디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왜 해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인공지능은 이미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고 있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뭔가 그 기회도 잡고 또 그 변화를 잘 같이 타고 가기 위해서 인공지능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공부하려고 할 때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 파이썬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 속도다. 근데 그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 중에 넘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넘파이를 쓰면 굉장히 빨라진다. 근데 그 빨라지는 그 원리는 벡터라이제이션과 메모리 컨티규어티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인텔은 OneAPI를 통해서 이런 속도 증가를 지원하고 있다. 근데 이제 혹시 이거 그럼 인텔 거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AMD 거도 됩니다. 뭐 근데 최신 인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인텔이 CPU를 새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 이름을 내는 거는 세미나상 안 좋은 것 같고 아무튼 그 경쟁사에서도 X86이라고 하는 같은 그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뭐 어떤 특정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 경쟁사의 CPU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까지가 파트 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데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이제 넘파이가 과연 뭐냐? 그리고 넘파이가 왜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속도를 올려주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 넘파이가 뭐지? 그리고 넘파이하고 파이썬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넘파이가 없는 파이썬은 어떤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넘파이가 뭔가를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넘파이를 알기 전에 파이썬이 뭔지 먼저 좀 알아봅시다.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파이썬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그 메모리가 inefficient하게,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게 사용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 대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고, 그리고 무료고, 오픈소스에다가 아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들 간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코어 파이썬, 이게 보통 요거만 설치를 이렇게 하면 요것만 갖고, 근데 요게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는 수학하는 거, 뭐 그다음에 파일 관리하는 거, 데이터, 그다음에 여기 아까 시간 쟀잖아요.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는 거, 뭐 텍스트 관리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갖고 하면은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third party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딴 데서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저기 뭐죠? 딥러닝 한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의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뭐 케라스도 있고. 근데 오늘은 넘파이는 이런 그러니까 파이썬이 설치될 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외에 추가로 설치해서 써야 되는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뭐 콘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가서 보고요. 그래서 이 넘파이가 뭐냐 그러면 그 기본 들어와 있는 라이브러리보다 확장된 수치 처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레이를 처리를 할 수 있고 고성능입니다. 그 브로드캐스팅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있고요. 메모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C나 C++ 등의 언어와도 굉장히 잘 인테그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써야 되겠죠. 근데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럼 어떻게 쓰는 거지? 그래서 아까 코드를 보여드리면요. 그냥 코드에다가 물론 그 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PIP 등으로 임포트 하시면 돼요. 이거 한 줄 쓰면 됩니다. import numpy. 이거 as np는 앞으로 내가 쓸 때 np라고 하는 약자로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뭐 한 번 더 썼는데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 여기서 np. 여기 뭐라고 돼 있죠? show config라고 하는 거는 np 안에 들어있는 그 함수 중에 하나인데, np.show config를 하면은 쓰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한 줄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numpy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임포트 해갖고 쓰시는 게 기본적입니다. 이 중에 보면 요 매스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죠. 그러니까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numpy는 뭐 PIP 등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쓰는 거고, 매스는 그게 아니라 파이썬만 깔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임포트가 되는, 임포트 할 수 있는 겁니다. 타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요거를 갖고 이제 numpy가 뭐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만약에 numpy가 없다면 파이썬은 지금처럼 활용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라이브러리 때문에 numpy, 그러니까 파이썬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안 그래 일반 교육용으로 가장 파퓰러한 언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인텔 니네는 왜 여기 와갖고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여기가 이제 기본 스톡 버전이라고 하는 게 쌓아놓고 파는 버전을 스톡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전에 이미 OneAPI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파이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가서 보면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 가서 쭉 보면 여기 글자가 작아서 제가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텔 MKL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파이를 설치하는 순간 이미 인텔 MKL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One MK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텔 MKL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까 임포트 numpy 해갖고 뭐 as np 해갖고 쓰게 되면 이미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인텔이 배포하는 파이썬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고 인텔 제품 많이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numpy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스커널 라이브러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불러다가 쓰면 성능이 올라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홈페이지 링크되어 있으니까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치된 다음에 제대로 쓰고 있나, 이제 요 문제가 있죠. 요 문제를 이제 조금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코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해드릴 내용도 많은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았나? 아무튼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넘파이가 그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C 프로그램 같은 메모리 액세스 패턴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C는 사실은 이제 그 뭐 메모리라도 직접 자기가 핸들링을 하는데 C의 속도를 거의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금 유펑이라고 그 유니버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설명이 될 텐데 그 루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쓸 수 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넘파이를 쓰는 것은 넘파이 벡터라이제이션을 이용하는 건데 벡터라이제이션을 이용한다 그러면 거의 C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넘파이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쓸 때 가장 그 쉽게 또 많이 쓰는 그 함수들을 이제 유펑 그러니까 뭐 유니버셜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이런 펑션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사인, 코사인, 그다음에 비트 옮기고, 그다음에 뭐 greater than, 뭐 큰가 작은가 이런 함수들 있잖아요. 이런 함수들이 다 이제 그 범용 함수입니다. 이거 그 정도로 범용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걸 쓰면 여러 개 들어있을 때 자동적으로 그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 벡터라이제이션이 아까 256비트, 그다음에 512비트의 레지스터를 지원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AND 뭐라고 했냐면 이제 새로 나오는 CPU에는 이거 말고 레지스터 파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이것도 이제 지원을 새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알고 싶으시면 이게 그 넘파이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이렇게 그 유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매스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삼각함수 등등에 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를 한번 이제 보시면 이 예는 뭐냐면 그 이게 100만인가요? 잠깐만요. 100만이 아니라 100만, 1000만, 1억. 1억 개의 숫자를 1부터 1억까지 배열에다 넣고 그 다음에 맨 앞에 거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9999개의 배열에다가 탁 옮기면서 집어넣는 그런 이제 그 저기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 앞에 for loop로 그러니까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일일이 하나씩 다 옮기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한 줄로 움직이면은 끝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위에 프로그램 이걸 아까 작동한 게 남아 있네요. 잠깐만. 지금 여기는 시간은 재지 않았고요. 작동 여부만. 그래서 실제로 A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0에서부터 9까지 10개의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하나 돌렸는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복잡한 for loop를 쓰지 않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프로그램도 굉장히 간단해지고 그러니까 읽기도 좋고 수행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테스트 지난번 했을 때는 약 13배 정도 빨라졌으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더하기 빼기 특히 이제 for loop로 해야 될 더하기 빼기라든지 이런 것들 삼각함수 계산은 전부 다 당연히 이걸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aggreg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ggregation은 그 뭐 통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는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로 더하고 싶다, 뭐 행으로 더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이제 이걸 뭐 평균도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통계 함수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겠죠. 이런 작업을 에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그리게이션 작업도 벡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에그리게이션의 이제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그 디멘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그다음에 x, y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x나 y 한 줄로 이렇게 줄여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것들의 가장 이제 그러니까 루프가 있을 경우에 그 에버리지나 sum,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나 그다음에 뭐 최소값 이런 거 구할 때 for loop를 일일이 해가지고 가장 지금까지 걸린 것 중에 작은 거 세이브했다가 그보다 더 작으면 이런 식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쫙 찍으면 끝난다는 거죠. 굉장히 읽기도 좋고 지금 여기
for로 1, 2, 3 있는 거를 for로 3번 돌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3번 돌려가지고 합을 더한 다음에 길이 3개를 나눠가지고 평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min, 어레이에다 이렇게 하면 바로 되죠. 이게 숫자가 얼마 없을 때는 몇 개 안 될 때는 차이가 안 나겠지만은 이게 막 100만 개, 뭐 1000만 개 이렇게 되면은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 그다음에 이제 세로 합을 구할 수도 있고 가로 합을 또 구할 수 있고요. 이게 뒤에 썸 뒤에 그 축이 어디냐를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그 리쉐이프 하는 여기 썸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실 아까 그 100배 빨라진 계산이 바로 이 계산입니다. 타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로 애그리게이션 계산들은 통계 계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베리에이션, 그다음에 썸 뭐 이런 것들 계산인데 이런 계산들을 하실 때 그 for loop를 돌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쓰셔갖고 해서 속도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브로드캐스팅 갖고 있는 이제 넘파이 기능 중에 브로드캐스팅인데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방송이잖아요. 널리 이렇게 탁 펴는 거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작아서 안 보이네요. 제가 조금 더 당연히 이것도 벡터라이즈 돼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기 1000만 개 요소가 있는 그 열이 있어요. 여기다가 다 5를 더하고 싶어요. 그때 폴루프로 1000만 번 돌리지 말고 그냥 바로 한 번 딱 때리면은 막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툭툭 가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떤 데 유용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 화면을 보면 이거 1024-768보다 더 큰데 1024-768의 화소로 되어 있는 화면이라 그러면 1024 곱하기 768이면 약 한 80만 개, 100만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만 개 점마다 그 명도, 그다음에 RGB 값이 다 들어 있겠죠. 근데 명도를 조금 더 낮춰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00만 개 점에 있는 데이터 중에 명도 값만 100만 개를 지금 뭐 8인데 5로 내리도록 마이너스 3을 하면은 쫙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을 각 점별로 계산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화면 움직일 때마다 1초에만 60프레임 움직인다 그러면 1초에 60번씩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포르프를 돌려갖고 한 화면을 만드는데 80만 번 걸리는데 그거를 다시 1초에 30프레임이라 그러면은 다시 그걸 1초에 30번씩 계산하려면 계산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포르프 돌리지 말고 그냥 브로드캐스팅 해버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는 요 배열에다가 그냥 2를 더하고 싶은데 그냥 2만 더한다 하더라도 이 더해주면 브로드캐스팅 기능에 해가지고 1에도 2를 더하고 2에도 2를 더하고 3에도 2를 더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 기능이 있으니까 요 기능 만약에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폴루프 쓰지 말고 이거 쓰는 게 100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뭐 벡터 레지스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보여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피컬리 보면 1차원에 대해서 그 스칼라가 들어가면은 1차원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1차원 열이 들어가면 이거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차원 낮은 데이터를 더하거나 작업해 줄 때 전체에 다 작업해 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해야 되겠죠. 요거 샘플 하나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 샘플인데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외적을 구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이게 5000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그 행렬의 외적을 이 루프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계산해 볼 때 7초 정도 걸렸거든요. 이 내용이 잘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해서 하면은 0.04초 엄청나죠. 이걸 그래피컬하게 보여드리면 약 178배 정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도 당연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기능 사용하시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짝수는 뭐 0을 만들고 홀수는 놔둬라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where 또는 select 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 where라고 하는 문장을 쓰게 되면 여기 조건문입니다. 만약 5보다 여기 1부터 10까지 A라고 하는 거에 원래 만든 거 0, 1, 2, 3, 4, 5, 6, 7, 8, 9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5보다 작은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5보다 큰 거는 10을 곱해라. 그래서 0, 1, 2, 3, 4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큰 거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만약에 그 양수만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실제로 여기 요 구간만 예를 들어갖고 기울기가 다르다라든지 이런 거 처리해 줄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거를 if문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렇게 단 한 문장으로 처리해 버리면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if문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외에 셀렉트문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 요소는 비슷한데요. 역시 그 컨디션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초이스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넣어주면 if문으로 엄청 복잡하게 해야 될 거를 뭐 수십 배 빨라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파이의 내용 근데 좋긴 한데 얘기 잘 들었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걸리냐 뭐 거기 다 걸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모든 루프가 다 벡터라이즈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주 긴 레지스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데이터가 앞에 데이터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넣고 계산해갖고 하면은 틀리겠죠. 왜냐면 앞에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두 번째 결과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걸 디펜던시라고 그러는데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벡터라이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너무 if문이 많고 복잡해지면 그럴 때도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드릴 말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루프, for 루프 있으면 numpy 쓰세요. 그 다음에 if 컨디션 있으면 numpy를 써가지고 어레이에다 넣고 작업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 그 numpy 파트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왜 numpy를 써야 되고 이거 외에도 뭐 몇 가지요. 팬시한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그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만 보여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이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넘파이를 또는 이거 외에 사이파이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쓰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때 꼭 인텔 익스텐션을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이제 기나긴 세미나 오늘 내용을 이제 서머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현대사회와 AI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AI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AI는 점점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도 요구하지만 더 빠른 속도의 계산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등이 계속 새로 개선되고 있고 새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만 새로 나온다고 해서 빠른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드웨어에 추가된 새로운 명령어 세트, 새로운 레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하위 호환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옛날에 있던 컴퓨터는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옛날에 있던 컴퓨터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들로는 원하시는 성능을 다 받기가 곤란할 때 새로운 걸 사셨는데 만약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시지 않으면 새로 샀는데 별로 안 빨라지네? 뭐 거기 그 제조사 예를 들면 뭐 지금 오늘 인텔을 포함해서 거기 갔더니 뭐 10배 빨라졌다 그러던데 뭐 2배 빨라졌다 그러던데 내 거는 안 빨라졌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컴파일 한다든지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컴파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조금 이제 어렵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새로 나오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같이 나오는데 두 개 다 매치업 해가지고 속도의 증가 그걸 통해서 AI 시대에 같이 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AI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랭귀지가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좋죠. 쉽고 그다음에 뭐 무료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도 많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수행 속도가 좀 느리다. 근데 그 수행 속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다. 그 라이브러리들은 파이썬하고 원래 들어가 있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거 말고 파이썬 설치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20만 개 이상 된다고, 20만 종 이상이 된다고 하죠. 혹시 라이브러리란 말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패키지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들을 그냥 설치를 하고 PIP 콘다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임포트하고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 쓰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넘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명을 많이 안 드렸지만 사이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클런, 텐서플로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도 가서 보면 뭐 CPU 버전, GPU 버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텔 익스텐션이 있거든요. 그걸 쓰시면 그 인텔의 CPU 등에서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얘기의 핵심은 넘파이를 사용해서 파이썬 원래 랭귀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넘파이에는 인텔 1 MKL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파이썬으로 하이 퍼포먼스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Q&A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치시죠? 자, Q&A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발표와 데모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네. 네, 실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 제가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파이썬, 넘파이와 인텔 1 API는 어떤 관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저보고 이제 금방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라고 네. 질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선 AI 분야, 그다음에 교육 분야 등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언어가 파이썬이고요. 근데 파이썬은 그 자체 굉장히 좋고 쉽고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언어이긴 하지만 수행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나와 있고, 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넘파이입니다. 이 넘파이는 뭐 수학, 뭐 통계학, 이렇게 통계학적 기능들이 머신러닝에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포함한 라이브러리가 넘파이고요. 그 넘파이를 파이썬에 임포트하고 쓰시게 되면 속도 문제를 뭐 거의 대부분 제가 믿기에는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인텔 1 API는 그 넘파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쓰시면 넘파이를 쓰는 순간 뭐 인텔 1 API를 쓰신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특정하게 인텔에서 다시 익스텐션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쓰셔도 역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파이썬 안에 넘파이는 라이브러리인데 인텔 1 API는 그 안에 어떤 뭐 약간 뭐 뒤에서 속도를 조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텔 1 API는 인텔의 CPU에서만 작동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제가 바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 다른 데서 다 작동 잘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x86이라고 하는 기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런 거는 인텔만의 고유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고성능을 얻기 위해서 CPU 제조사라든지 또 컴파일러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미 다 알려진 기술이고, 그리고 그게 다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꼭 인텔 CPU가 아닌 CPU에서도 작동을 잘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인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잘 작동합니다. 근데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최신 CPU에 나오는 새로운 레지스터와 새로운 명령어 셋을 그대로 빨리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파이썬으로 인텔의 GPU와 CPU를 모두 활용한 계산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여드렸던 이제 넘파이와 여러 가지 사례들은
주로 CPU에서 벡터라이즈 되는 거가 많이 나와 있던 계산이거든요. 근데 그 GPU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다른 그 세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GPU 활용 관련된 라이브러리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많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인텔의 GPU, 그러니까 뭐 GPU까지 당연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One API가 물론 인텔이 지금 GPU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GPU 카드 당연히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데, One API가 오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어가지고 그 AMD사의 GPU, 그다음에 엔비디아사의 GPU도 One API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그 C++ 코드를 하나를 짰는데 이게 어디서 돌아갈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다 작동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큰 이익을 주는 그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Q&A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 웨비나도 당연히 그랬지만 또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사회자님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뭐 여기 스태프분들 다 너무 뭐 제가 편하게 너무 발표를 했습니다.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참석하신 우리 지금 안 보이지만 그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인텔 원 API 기반 고성능 머신러닝에 대한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